네, 2019년 7월 2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마감 방송이 좀 많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일단 주요 시장을 보는 이제 주요 어떤 관심사는 바이오 대형주들이 오전에 비해 오후에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종가까지 어떤 라인을 어떻게 지켜주고 심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끝나느냐가 일단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일단 다 집어놓고 집어치우고 중요한 건 일단 시장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HLB를 비롯해서 메지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ABL 바이오, 그다음에 뭐 메디포스트, 헬릭스미스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뭐 제넥신 등등에 대한 이런 바이오 굵직한 종목들을 흐름을 살피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봐요. 오늘 모든 투자자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HLB는 어제자로 일단은 뭐 반대 매매 나올 것들 다 나왔고 다 나왔다기보기는 어쨌든 나올 만큼 다 나왔고 필요한 만큼은 다 나왔고 해야 될 만큼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7월 1일 어제 28,550원 라인에서 시초가 부근에서 28,600원 이 라인에서 왜 시초가 라인에서 그게 터져 나오나요? 왜? 당연히 반대 매매는 일단 아침에 강제로 하한가에 주문이 걸리기 때문이죠. 못 풀어요. 내가 반대 매매를 당한 물량이 있으면 못 풀어요. 하한가 주문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에 팔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용 미수, 스탁론 위험한 이유예요. 물론 이제 스탁론은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수년간 연구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거고 신용 미수는 반대 매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미수는 어쨌든 요거 이때 수급이 어땠을까요? 이때 왕창 나왔죠. 이때 거래 194만 주가 그런 물량인 거예요. 이때 거래량이 194만 주, 약 200만 주가 터졌어요. 제일 최저가에서. 누가 잡았을까요? 외국인들이 개인들 잡아먹는 거죠. 이 반대 매매 물량을 낼름 잡아먹을 수 있는 주체는 거의 뭐 외국인이에요. 왜? 이게 뭔 악재가 있든 간에 그거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 정지만 되는 게 아니면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시가총액이 뭐 500억이든 1000억이든 3000억이든 1조든 난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그거 내가 지금 시중에 떠도는 물량이 만약에 떠도는 유통 주식수가 예를 들어 3천억이야. 3천억 있는 투자자는 뭔 악재가 나와도 무슨 상관이야. 3천억어치 잡으면 되잖아요. 그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이론적으로. 물론 그게 한 계좌에서 막 일어나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개념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저 구간 반대 매매를 받아준 데서 이게 악재가 해소됐든 아니든 간에 자신 있게 잡아줄 수가 있고 그 흐름을 통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 기관들이든 개인들이든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나 바이오 대형주에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달려들어서 수익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밀어내는 거예요. 얘가 변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얘 바이오들이 지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까지도 떨어졌어요. 신라젠은 특히 오늘 저점까지 갱신했고 HLB가 만든 거죠. 제넥신이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랑 만든 거죠. 물론 제넥신은 굉장히 올라서 끝났지만 반등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죠. 거의 반 정도를 회복하지 않았나요? 제넥신이라 메지온 잘못 말씀드렸어요. 메지온 15% 올랐나 오늘? 메지온 한번 볼까요? 메지온 메지온도 떨어질 때 이때 HLB 다 같이 떨어졌을 때 이때 시장이 분봉상 급락이 있었죠. 여기 시장 크게 좀 볼게요.
자, 잘 올라가던 시장이 HLB 떨어지면서 신라젠 떨어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떨어지고 뭐 ABL 바이오 떨어지고 유틸렉스 떨어지고 뭐 이런 바이오들 다 떨어지고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693까지 급락이 나왔고 짧은 쌍바닥 W 뭐야 짝꿍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짧은 파동으로 저점을 이탈하고 저점을 지키는 그 파동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도 저점을 높이는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을 다시금 240분모로 끌어올렸습니다. 노란선 위로 종가를 형성시켰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진 않았지만 왜냐면 오늘 굳이 떨어질 것까지는 없었거든. HLB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굳이 안 떨어졌을 됐거든요. 충분했거든요. 그동안 떨어진 폭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엄청나게 밀려놓고 올려놨어요. 끝나고 종가를 살짝 밀었지만. 자, 어쨌든 이런 파동으로 좀 끝났습니다. 근데 HLB가 37,000 기준이라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37,000원을 지켰고 그러면서 240분모 지켰고 자, 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시장을 코스닥을 우리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반대로 간 형국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장 우리 코스닥만 야, 중국 증시도 지금 하루 종일 잘 지켰잖아요. 우리 시장만 박살을 내놓고 죽일 듯 말 듯 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일본도 오늘 양봉으로 착 끌어올렸지. 대만 아유 좋아요 흐름. 항생 아주 좋습니다. 뭐 주요 국가 아니더라도 한번 볼까요? 주요 국가 아니다 브라질 한번 신고가 10만 포인트가 넘으면 브라질 한번 볼까요? 10만 포인트 넘었어요. 역사상 엄청난 브라질이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브라질 삼바. 역사적인 브라질 지금 축제 기간일 거예요 거의. 그렇죠? 브라질 보세요. 브라질 증시가 10만 포인트가 넘었어요. 전 세계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다우지수도 지금 신고가 갈 듯 말 듯, 미국 나스닥도 신고가 갈 듯 말 듯. 우리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지금 이렇게 베네수엘라 이런 거 제외하고 뭐예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단지 바이오와 그리고 우리 주변국들의 그런 모습도 일본이 최근에 주말에 또 한 번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무역 전쟁에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억울하게 당했어요. 우리나라 코스닥은 그리고 또 바이오 임상 관련해서 좀 기대감 높았던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바이오 종목들 임상 기대감 꺾이면서 시가총액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코스닥 거기서 내려왔고 그러니까 지금 좀 억울한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이게 회복이 된다면 힘맞추기가 되겠죠. 힘맞추기 될 때 우리 10월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또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왔던 것도 코스닥이에요. 10월 달에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거는 우리만 지금 동떨어져 있는 시기인 만큼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구간 속에서 그 사이에 가장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확률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항상 100%는 없습니다.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신 차려서 잡으시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있어도 잡으시고 중소형 세력주들은 특히나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잠시 저기 멀리 떨어져서 쉬던 것들 한 방권 다 나올 것이다. 웬만하면.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동떨어져서 좀 억울한 상태예요. 우리 잘못한 거 크게 없어요. 바이오가 뭐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아니 그래도 바이오가 원래 다 그런 거지. 임상 기대감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기대감 없는 바이오가 어디 있어, 그렇죠? 다 임상 결과 기대감에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 정상적인 거. 바이오가 원래 그런 거야. 실적 안 나와. 원래 실적대로 갈 수가 없는 게 바이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그렇게 크게 급등시켜 놓은 거. 뭐 그게 임상이 당연히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기대치 이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거 막 무슨 뭐 회계를 조작해서 그런 거 아니라면 차바이오텍,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런 분식회계 의혹이 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정상적인 흐름 속인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때려 맞은 거예요. 코롱티슈는 이런 경우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회복될 때 그 어떤 국가들보다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HLB 비롯해서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시장에서 심리가 조금 누그러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 나도 걱정돼. 그 자꾸만 지금 생각난단 말이야. HLB가 그랬었지. 메지온이 그랬었지. 티슈진이 그랬었지. 요 시간만 흘러내면 그 어떤 증시보다 어떤 해외 증시보다 가장 빠르게, 만약에 그게 빠르다면 7월 수익률 자체가 전 세계에서 1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체 7월만 놓고 본다면. 그게 원래는 전 6월로 봤는데 6월 달에 막판에 악재가 많이 생겼다 했잖아요. 변수가 생겨서 미뤄진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지금 거의 오늘까지도 많이 박살을 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살려놨잖아요. 죽이지 않고 숨만 할딱할딱 숨만 쉴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로 뛰어버릴지 아니 시간을 끌지는 지켜보면서, 내일도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유틸렉스, 메디포스트, ABL 바이오, 헬릭스미스, 제넥신, 메지온, 파미셀, 녹십자셀, 이런 것들의 굵직한 바이오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전성 종목들이 이 틈을 타서 판을 치고 있어요. 뭐 오늘 뭐 고려산업은 뭐 그렇게 주포가 굉장히 좀 거친 모습을 보이는 형태로 시장에서 드러났는데, 이런 거 말고도 EWK 같은 게 지금 뭐 제2의 semco 마냥 치고 달렸어요. 짧은 파동, semco 올라올 때 느낌처럼, 그렇죠? 요 정도 흐름, 요 정도, 아니 5월 28일 느낌처럼 뭐 그런 나긴 하는데, 냄새가 나긴 하는데 뭐 지켜볼 문제고. 잠깐만, EWK 거의 좀 얘가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신규 상장된 지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부터 이렇게 작업이 나오는데, 얘도 한번 관심주에 놓고 볼 종목인 것 같아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렇게 샘코처럼 일단 한바탕 치고 달릴지 아닐지는 몰라요. 일단 그러나 뭔가 지금 있지 않으면은 이런 파동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상 붙이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요 관심 좀 한번 갖고, 이런 것들은 오래 볼 것들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냥 진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좀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관심 종목들도 시간이 얼마 있으면 그게 강력한 관심주가 되겠지만, 지금 오늘 뭐 붙은 것들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박살나던 종목이잖아요. BMT 같은 것도 그렇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점 6,100원까지 내렸던 거니까, 이런 것들 며칠 전만 해도 이런 흐름 보이던 것들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끼가 있는지만 판단을 한다 했죠. 그래서 오늘은 뭐 BMT나 플레이위도 이거 뭐 점상으로 랠리 달리고 있는데, 얘 뭐 M&A가 있나? 지금 뭐 신작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거래 없이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진 상태였거든요. 이런 것들 있고, 램 테크놀로지, 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틀 전만 해도 야 이거 뭐 거래도 붙지도 않고, 램 테크놀로지는 왜 이거 거래가 얼마인 거예요? 이거 뭐 6,000주야. 얼마 전까지는 거래가 10,000주가 채 안 넘은 종목이에요. 10,000주가 채 안 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치고 달려. 종목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30% 상한가 제도 시대에서는, 특히 시장이 이렇게 있을 때는 몰라요. 내 종목이 지금 갑자기 내일 최강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탈 없는 것들 잘 지켜내고 계시고, 어느 정도 흐름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동한다고 어제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 머릿속에 두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적당히 올라오는 시점 보면서, 그리고 이게 주도주가 될 수 있으면 적당히 지금 어제보다 엊그제보다 3일 전보다 나은 시점 만들어 놓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잠깐 소소처 움직인 건 뭐 일부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홍정욱과 조국, 뭐 이제 조국으로는 뭐 신송홀딩스, 홍정욱 쪽으로는 고려산업, 디지털조선, KNN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이제 총선 관련주인데, 총선이 이제 몇 개월 남았나? 8개월 9개월 남았나요? 계산이 갑자기 안 되네. 지금 4월이니까 4월에
5월 한 9개월 정도 남았나요? 9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대선은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총선은 6개월 정도에서 1년 사이에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지금 저런 이제 고려산업이나 어떤 KNN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단계 올라와 있는 게 1차적인 신호들이고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움직였다가 한동안의 조정을 또 받습니다. 많은 대선주들 지금 몇 개월 전에 한창제지 이런 거 지금 핫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뭐 아직도 고가에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한참 전에 뭐 핫했던 남선 알미늄 한 단계 더 올라가긴 하는데 요 구간을 지금 겪었단 말이죠. 이렇게 요 구간. 이 구간은 고려산업이나 KNN도 겪으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TK 케미칼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 딱 화살표 안 바꾼 데도 있죠. 이 구간을 또 겪어요. 고려산업, KNN, 뭐 화천기계, 삼보산업, 신송홀딩스 같은 정치테마주자 거기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 나올 겁니다. 아직 총선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본파동 나오려면은 이제 몇 달 뒤에 나올 수 있어요. 대선은 2년 전부터 준비해서 1년 이내에 접어들었을 때 강력한 파동이 연속으로 나오고 총선은 그거보다 축소된 관점에서 한 반 정도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선 다가오고 있다. 정치 테마주들 신경 써서 보실 때가 나중에 펼쳐질 것이다. 그때 주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지금 뭐 단타거리 볼 수 있겠지만 진짜 주력이 되는 건 일단 비중을 실을 수 있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총선 테마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고점에서 내려오는 것들 조심하시고요. 지금 시장 반등 시기에서는 반대로 꺾이는 것들, 뭐 UCI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대유 AP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 내려올 때 반대로 올라갔던 것들은 반드시 올라갈 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 기본 관점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외적인 종목은 예외로만 놔두시고 그 예외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들이 조금 수량을 조금 매도 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네요. 개인들이 좀 많이 샀지만 좀 줄이면서 끝났고 그것도 내일은 좀 투신과 외국인들이 좀 단합해서 조금 시장을 강하게 양봉 치는 날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LB 4만 원대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HLB 같은 대형 바이오주들은 아직 악재가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슈거리가 있는 좀 불안감이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갖고 계시지 마세요. HLB 관련된 거 일단 안 되고요. ABL 바이오 안 되고요. 뭐 일단 신라젠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 다른 데다 쓰세요. 이렇게 보시고 사고 여지가 있는 것들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